네, 김영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 이른바 세교관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갈 것인지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육아에서는 음양으로 봤죠. 음양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음양이 가령 이제 우리가 태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극이 있으면 이게 음이고 이게 물이잖아요. 그 물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불이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음양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양,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학적으로도 해석하고 생물학적으로도 가령 이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비치면 이쪽에 양이죠? 이쪽도 양이죠. 그러면 이게 양이라는 얘기죠. 이게 양. 이것도 양. 그러나 이거하고 이거는 음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도 하고 이게 남성 심벌, 여성 심벌 해가지고 그 사이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곡이죠. 이제 음으로 보고 이제 이것을 이쪽을 양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음과 양 끊임없이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양이 많다, 음이 많다가 아니라 정확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음이 극한다. 그럼 이제 지금 여자 세상이 점점 되잖아요. 여자 세상이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가만히 있나요? 이것도 내려가죠. 이것도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반전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 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밝음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죠. 역으로 가장 밝을 때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둠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양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제가 이제 양이잖아요. 양인데 양의 기질이 조금 떨어졌어. 음의 기질이 점점 강화가 돼. 그러면 양의 기질에 있는 양의 기질이 점점 작아지면 양의 기질에 있는 음식을 보양을 하든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음의 성질이 많으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양이 되는데 양의 성질이 많아지는데 그 음의 성질이 떨어지니까 뭔가 이제 불균형이 오죠.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요즘 뭡니까 호르몬제 이런 것도 투여하고 해가지고 가능한 좀 오래 지속하려고 이렇게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은 이 가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음의 세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음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음의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반전을 하죠. 반전하면 그때부터 또 남자 세상이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계속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양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어느 또 한계가 오죠. 어느 한계가 오면 또 다시 반전돼 갖고 또 음으로 또 쭉 가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세계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여성 시대잖아요. 지금은 여성 시대니까 여성이 잘 나간다고 한다. 좋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한정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극하면 반전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냥 인정하고 가면 된다. 극하면 반전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남성도 남성 시대가 오면 남성이 또 발광을 해가지고 계속 음을 또 지배한다? 천만의 말씀. 세상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이 있는 만큼 음도 항상 존재하고 음이 있는 만큼 양도 존재한다. 음이 힘을 쓸수록 또 양도 힘을 쓰고 있고 양이 힘을 쓸수록 음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우고 어느 하나가 열이다. 음이 강할 때는 그게 우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또 열한 거죠. 그러나 또 양이 또 막 반전해갖고 또 우가 되면 또 음이 또 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음양은 조화롭게 계속 돌고 돈다. 우리가 한 번은 낮이 되고 지금 낮이잖아요. 그럼 양인 거지. 좀 있으면 분명히 또 극해서 또 밤으로 또 향해서 가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는 끊임없이 그 음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 도가에서는 이 무, 유,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세상을 보죠. 세상을 이제 구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만한 게 이 무라는 거, 이거 유라는 거 다 알잖아요. 있다. 그러면 이건 없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게 진짜 없는 거냐는 거야. 이거 없는 거예요? 무라고 해도 진짜 없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뭐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무에서 시작해서 유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고 유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게 없다 그러면 비었다, 비어 있다 그러잖아. 비어 있다, 있잖아. 그러니까 비어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처럼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거지. 비어 있는 거지. 있는 거. 그래서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허가 있다는 거죠. 허. 거기서 온갖 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은 이 없다는 것이 진짜 없는 것이냐라고 이제 의심을 해서 어차피 이 세상을 가짜로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왜 없는가 한번 보자.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텔레비전 요즘에는 뭐 LED라든가 뭐 스마트 TV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다 진공관 TV라는 게 있어요. 진공 진짜 비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진짜 비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열을 내 가지고 그 열 가지고 반도체 역할을 한 거죠. 반도체 전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했지만 진공관에도 무수한 입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부하다 보니까 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그 밀입자, 소립자 이렇게 연구돼 갖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 없음에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가 없냐면 이게 이제 무의잖아요, 무의. 무의. 함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인위적인 것이 없다는 거거든. 이 무라는 건, 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라는 것은 존재의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야. 인위적인 게 없다. 여기는 이제 이건 유라는 건 뭐 당연히 뭐 유의죠, 유의. 유의. 그러니까 유의는 곧 인이다.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걸 이게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 뒷자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 인위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 없다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없다 있다는 동시에 있는 건데 그 인위적인 것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천이죠, 천. 천인.
천인. 이게 육아는 이게 인도라고 그러죠. 인도. 이 같은 도라도 이건 천도라면, 응? 이 천도라면 이 하늘의 도, 이 자연의 도잖아요. 이 도가는 자연의 도. 근데 사람은 이 사람의 도, 이 육아에서는 사람의 도예요. 사람의 도. 그러니까 이게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 사람의 도는 행하는 거, 행하면 그게 뭐가 돼요? 이게 인도니까 행하면 그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덕. 그래서 도하고 덕. 이걸 행하면 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도와 덕이 합쳐지면 그게 인이다. 이렇게 이제 육안을 해석을 하는데 도가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자연의 도는 인위적인가요? 인위적이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지금 가을이 왔잖아요. 그럼 가을 되면 좀 있으면 또 때가 되면 겨울이 오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듯이 사람도 겨울이 없었어. 없는 게 아니지. 존재하곤 하지만 그 시간이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그냥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인위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도가는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데 인위적이지가 않은 거, 인위적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의 없음이라고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육아는 끊임없이 사람이 뭐래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새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위가 발동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인위는 뭐 기본이고 도가에서는 인위가 배제된 무와 유가 동시에 상존한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서양에서는 이 플라톤도 그렇고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가 여기 이가 빠졌네. 데카르트가 이제 이 플라톤 사상을 다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 어떻게 봤냐? 정신, 물질 이렇게 본 거죠. 정신, 물질. 이게 뭐예요? 이게 태극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본 건데 이게 이제 플라톤은 이 정신은 사람이 죽어도 정신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지된다는 거. 그러니까 육체만 사라진다. 육체만 사라진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데카르트가 세계를 어떻게 봤냐? 정신과 물질로서 움직인다. 이거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원론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칭하는데 태극으로 보면 뭐 정확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 물질이 극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반전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물질이 계속 극하다가 이제 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반전해서 쭉 이제 또 정신으로 가겠죠. 그러다 또 반전되면 다시 또 정신에서 물질로 또 쫙 가겠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쪽에 이제 자세히 이제 강조해 갖고 본 사람이 막스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 이제 결국은 물질로서 많이 이루어졌다. 물론 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을 많이 또 강조를 하는데 그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을 많이 이제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바라보는 관이 정신과 물질, 유심, 유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든 결국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의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움직여 간다는 걸 알았어. 알았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잘 그 부응하도록 따라가면 그 이제 명심보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역한다. 지금 조류가 시대적 조류가 그렇게 움직여 가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막 한다. 그러면 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망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았어요. 세계관을 알았어. 그러면 지금 어떤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춰가지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변모를 시킬 것이냐. 극하면 변모되는 거예요. 극하면 변모되고 정신이 극하면 물질을 향하고 물질이 극하면 정신은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극해졌다 그러면 바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사회로 가야 되고 정신적인 사회가 극하면 바로 또 물질적인 사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때를 잘 맞춰가지고 구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다. 의지.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세계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다. 그러면 그걸 구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현명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